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계속되는 폄훼와 왜곡들, 정확한 진상규명도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완전한 청산과 책임자의 처벌은 요원해 보이는데요. 반드시 우리 시대에 바로잡고 다시 세워나가야 할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자산입니다. 하루빨리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관련자들의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이 2013년 구입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가 최근까지 윤미향 당선자의 아버지가 관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미향 당선자 부친이 그 건물에 관리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2014년부터 7년간 7천만 원대를 받고 자세히 봤더니 일부 기간에는 월 120만 원을 받았고 일부 기간에는 5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평균 내보니까 한 80만 원 정도 받았던데 이게 뉴스가 되려면 말이죠. 첫 번째, 관리인 월급 평균 80만 원이 많은가 적은가? 두 번째는 관리인 자리를 누군가 원했는데 그걸 뺏었는가? 가족끼리 해먹었냐 이거죠. 세 번째는 관리인 이전에 부치는 그러면 무직이어서 일자리를 마련해 준 건가? 네 번째는 실제로 건물을 안 했는데 돈만 받았는가? 최소한 이런 취재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누군가 자리를 뺏어서 가족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일도 안 하면서 돈만 받았다. 이게 보도가 될 만한 거리인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그 돈에는 누구도 거기 안 가고 일하지 아니라고 해서 결국 가족까지 끌어들여서 몸으로 떼온 거다. 그러면 전자는 가족끼리 해먹은 거고 후자는 가족까지 몸으로 떼온 거예요.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윤미향 당선자 해명은 건물 관리까지 쓸 예산이 제대로 없어서 모 업체의 공장장으로 있던 부친에게 관리를 부탁했는데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지적을 받을 것 같으니까 옆에 컨테이너에서 지내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7년 동안? 그리고 평균 80만 원을 주고 그 구석에 처박혀서 이게 사실이면 가족으로 몸빵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취지를 하지 않고 이런 맥락을 제거하고 부친 7천만 원 이렇게 보도해버리면 가족까지 끌어들인 가족 사기단 만드는 뉘앙스의 뉴스가 되는 겁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그러니까 힐링센터 관리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아버지께 맡기고 돈을 지급해온 사실을 사과했습니다. 이게 왜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레기들의 무차별한 공격으로 사실이 왜곡되고 와전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데요. 17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16일 정의연은 설명 자료를 통해 윤미향 당선자는 아버지에게 힐링센터의 관리를 맡기고 7년 동안 7,580만 원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친인척을 관리인으로 지정한 점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는데요.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약칭 정대협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정 기부금을 받아 경기 안성의 힐링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정의연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아버지는 힐링센터에 마련된 한 컨테이너 공간에 머물며 건물 경비 및 관리 업무를 맡았는데요. 아울러 정의연은 관리 업무를 하며 윤 당선인의 아버지는 관리비와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월 120만 원을,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는 월 5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총 7,580만 원의 인건비를 받은 셈인데요. 그렇다면 정확한 월급은 얼마일까요? 7년은 84개월입니다. 7,580만 원을 84개월로 나누면 월 90만 2,380원이 나오는데요. 평균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의 월급인 겁니다. 이걸 받고 누가 일을 할까요?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힐링센터에 머물지 않고 윤 당선자의 부친만 머물렀다는 의혹과 힐링센터에서 목적에 어긋난 워크숍 등이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했는데요. 앞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정작 할머니들은 이곳에 가보지도 못했고 쉼터에서는 술자리와 삼겹살 파티만이 열렸다며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으로 산 쉼터를
이름만 걸어두고 펜션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힐링센터는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인권과 평화가치 확산을 위한 미래 세대의 교육과 활동 지원의 공간이기도 했다고 반박했는데요. 이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활동이 지속돼 안성에 상시 거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목적에 따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회복지모금회와 협의를 통해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달 23일 건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반납 절차를 진행한 점에 대해서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는데요. 힐링센터 건물을 매입가의 절반 수준에 판 경위에 대해서는 정 의원은 오랫동안 건물을 내놨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며 주변 부동산 가격이 변해 건물 가치마저 하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는데요. 여러분들 중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많은 다양한 의견들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고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이번 정 의원 힐링센터 논란은 세 가지 사안을 나눠서 봐야 할 듯합니다. 첫 번째는 7년 동안 7,580만원의 비용을 윤미향 당선자 부친에게 지급하며 힐링센터 관리를 맡겨왔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들 중 과연 누가 월 90만원을 받으며 시골 컨테이너에서 7년 동안 근무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가족이 희생한 거라고 봐야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왜 비싼 돈을 들여 만들어 놓고 싸게 팔았냐는 건데요. 이건 시골 부동산 시세와 거래 방식을 모른다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물건도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평범한 논리인데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시세 차익을 노렸던 것도 아닌 거죠. 시세 하락과 수요 부족으로 인한 손실로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왜 이 시점에 정의기억연대를 이토록 집요하게 공격하는가 하는 점인데요. 보수 언론과 종편, 미래통합당과 극우보수 세력들의 집단 표적 공격은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다는 생각마저 갖게 합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배우가 누굴까? 30년을 넘게 친일청산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일을 해온 시민단체를 공격하는 배우가 누굴까? 너무나도 뻔한 이 공격의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전우영 교수가 지난 5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어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1907년 겨울부터 국채보상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자 일제는 수납처였던 대한매일신보사 간부들이 의원금을 유용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관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애국심을 꺾어버리고 대한매일신보사 문을 닫게 만들려는 양수겸장의 수작이었죠. 시간이 지난 뒤 대한매일신보사 간부들은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운동의 열기는 식어버린 다음이었습니다. 11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이런 술법은 늘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검찰과 언론은 시민들의 검찰개혁 여망을 꺾기 위해 조국 일가 전 생애를 탈탈 털어 온갖 혐의를 들추어내고 그것들을 기정사실인 양 유포했습니다. 이번엔 그 수법이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조중동 기자들이 정의연 활동가들을 닥달하는 방식은 일제 경찰에 대한 매일신보 간부들을 닥달하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어떻게든 흠집을 찾아내 30년 역사 전체를 모욕하겠다는 의지만이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듯합니다. 저들의 목적 역시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반민족 행위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줄이고 정의연을 무력화하는 데 있을 겁니다. 시민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보통 생활인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개혁주의자의 삶이 보통의 생활인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도덕하다고 욕하고 물어뜯는 자들의 의도와 도덕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것도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욕하고 때리는 자들의 의도와 도덕성에 경각심을 갖지 못하면 인간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사소한 문제로 트집잡아 경비원을 때리고 욕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불의의 시대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겁니다.